F1의 2026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완전히 뒤집힌 만큼 각 팀이 어떤 비장의 카드를 꺼내올지 많은 팬들이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올해는 분명 다르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만년 꼴찌 이미지였던 자우버를 인수해 새 판을 준비하고 있는 아우디인데요. 독일 명품 자동차 브랜드로 알려진 아우디가 굳이 꼴찌 팀을 사들이면서까지 대체 왜 지금 F1에 참전하려는 걸까요?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아우디의 F1 진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우디는 독일 프리미엄 3사로 불리는 브랜드 중에서도 디자인 감각과 첨단 기술 이미지가 강한 세련된 공학의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벤츠가 전통과 품격, BMW가 스포츠성을 대표한다면 아우디는 모던하고 스마트한 프리미엄 이미지로 통하고 있죠. 아우디는 1909년 독일 치비카우에서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932년 대공황으로 경영난에 빠진 아우디, DKW, 호르이, 반더러가 합병해 아우토우니온이 만들어지며 이때 우리가 아는 4개의 링 심볼이 탄생하게 됐고, 이후 아우토우니온은 히틀러의 국가적인 후원 아래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독일의 영광을 건 모터레이싱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1936년 베른트 로제마이어가 아우토우니온 타입 C를 타고 유럽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아우토우니온은 모터스포츠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그 흐름이 끊겨버렸고, 종전 이후 F1이 출범한 이후에도 아우토우니온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1964년 아우토우니온은 폭스바겐 그룹에 인수되었고 1969년 아우디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이후 아우디는 양산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했고 그 기술을 모터스포츠에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키워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터보와 카트로 기술을 앞세워 랠리 최정상에 올라서며 사륜구동은 느리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모터스포츠 판도 자체를 뒤집어버렸죠. 또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르망 24시 대회에서 무려 13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며 꼼수도 운도 아닌 아우디만의 집요한 정밀함으로 내구 레이스 또한 지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투어링카와 전기차 레이싱까지 아우디는 어떤 종목이든 참여하기만 하면 기록을 세우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술로 증명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모터스포츠 업계에 쌓아왔죠.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왜 아우디는 F1에 없는 거야? F1은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차들이 맞붙는 모터스포츠의 정점이지만 공학적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아우디가 F1을 피한 건 단지 두려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F1에 참전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오랫동안 F1은 아우디의 정체성과 맞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낭비적이며 무엇보다 순전히 속도에만 집중하는 스포츠처럼 보였죠. 반면 아우디와 모회사 폭스바겐은 엔진 효율, 하이브리드 기술, 지속 가능성, 클린 퍼포먼스 등 F1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F1이 새로운 엔진 규정을 도입하면서 마침내 판이 바뀌게 된 겁니다. 새로운 규정은 하이브리드 파워, 지속 가능한 연료,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적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이를 통해 F1은 단지 빠른 스포츠가 아니라 보다 스마트한 스포츠가 됐고, 이 순간을 기다려온 아우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폭스바겐 그룹은 아우디가 F1에 참전한다는 공식 발표를 떼놓게 됩니다. 그저 브랜드 스폰서나 엔진 공급사 형태가 아닌 자체 파워 유닛을 가진 완전한 팩토리 팀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로에서 시작하기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 분명하기에 아우디는 조금 더 영리한 길을 택합니다. 팀을 새로 만드는 대신 팀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죠. 맥라렌, 윌리엄스, 심지어 에스턴 마틴과도 조용한 대화를 이어간 끝에 아우디가 선택한 팀은 30년 넘게 F1에서 조용히 살아남은 스위스 팀 자우버였습니다. 자우버는 생존에 강한 작은 팀인 반면 아우디는 성공에 집착하는 거대 기업이기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자우버는 오랜 시간 F1을 버티면서 쌓아온 인프라가 있고 아우디는 다른 종목을 통해 축적해온 기술력과 정상을 향한 야망이 있었기에 아우디가 자우버를 인수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자산을 활용해 아우디 F1 팀을 보다 빠르게 거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를 위해 아우디는 스위스 힌빌에 위치한 자우버 팩토리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BMW 자우버의 F1 레이스카를 만들던 바로 그 시설이죠. 또한 아우디는 독일 노이부르크에서 2026년 파워 유닛을 인하우스로 개발합니다. 엔진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형태도 아니고 빌려오는 기술도 일체 없이 새로 진입하는 팀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파워 유닛을 가지고 들어오는 팀인 셈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F1 팀들처럼 영국에도 위성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레드불, 메르세데스, 에스턴 마틴 엔지니어들이 있는 비스터 한복판에 작은 전초기지를 둔 거죠. 이를 통해 F1 최상급 인재들이 먼 곳까지 이사갈 필요 없이 아우디로 즉각 영입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아우디 팀은 2026년 드라이버 라인업도 이미 확정해둔 상태입니다. 니코 휉켄베르크와 가브리엘 보톨레토. 휉켄베르크는 F1 레이스에 무려 250회 이상 출전한 베테랑으로 팀에 다양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경력자이자 배텔이 은퇴한 뒤 아직까지 F1 그리드에 남아있는 유일한 독일 드라이버이기도 하죠. 보톨레토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르클레르, 러셀, 피아스트리에 이어 역사상 4번째로 F3와 F2를 연속으로 휩쓸며 F1에 데뷔한 루키입니다. 젊고 빠르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죠. 시스템을 잘 아는 드라이버, 그리고 시스템을 깨고 싶어하는 드라이버, 이들은 아우디가 원하는 최적의 균형 잡힌 조합입니다. 아우디는 드라이버뿐 아니라 F1 최고 수준의 리더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의 전 팀 대표이자 엔진 전문가였던 마티아 비노토가
기술 운영을 총괄하고 레드불의 스포츠 디렉터로 6번의 컨스트럭터 챔피언, 7번의 드라이버 챔피언을 이끌었던 조나단 휘틀리가 팀의 수장으로 아우디를 지휘합니다. 아우디는 신생팀이지만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은 이미 베테랑들로 가득한 셈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아우디는 이렇게 수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인 F1에 뛰어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F1은 단지 레이싱이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아우디에게 F1은 그들이 주장해온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공학적 완성도, 기술적 혁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상을 차지하는 것, F1은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는 최고의 무대인 셈이죠. 그리고 아우디를 움직이는 또 다른 동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라이벌의 존재죠. 아우디는 F1이 존재하기 훨씬 전인 1930년대 아우토 우니온이라는 이름으로 메르세데스와 전설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독일의 두 거인, 각기 다른 철학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은빛 레이스카, 국가적 자존심을 건 레이스까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둘의 치열한 라이벌리는 끊겨버렸지만 메르세데스는 그 유산을 F1으로 가져와 2010년대 메르세데스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7연속 챔피언십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는 승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됐죠. 아우디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또한 자동차 시장에서도 메르세데스는 아우디보다 꾸준히 더 많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아우디에게 그 격차는 늘 뼈아프게 다가왔죠. 그래서 아우디의 F1 진출은 오랜 라이벌과 트랙 위에서 마침내 승부를 벌이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아우디가 F1에 진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F1 자체가 완전히 다른 스포츠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F1이 대중 친화적으로 변모하며 역대급 인기를 얻었고 새로운 팬과 새로운 시장,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비즈니스의 장이 됐죠. 또한 예산 상한제가 도입되며 돈을 크게 쓰는 게임이 아니라 돈을 똑똑하게 쓰는 게임으로 바뀌었고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규정 변경은 아우디의 미래 로드카 방향과도 맞습니다. 이제 F1은 무모한 낭비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사람들을 모았다고 바로 F1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우디가 F1에 들어온 이유는 단지 그리드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우승하기 위해서입니다. F1에는 챔피언 타이틀의 꿈을 안고 도전한 여러 제조사들이 있지만 메르세데스처럼 목표를 이룬 팀들도 있고 BMW처럼 실패한 사례들도 있죠. 아우디는 자신들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초반 싸움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26년은 학습과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2030년에는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목표한 타임라인은 5년보다 훨씬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우디는 자우버를 인수하면서 자우버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멘탈리티까지 흡수했습니다. 자우버는 30년 넘게 그리드에 있었지만 우승은 고작 단 한 번뿐인 승리의 DNA가 없는 최약체 팀입니다. 윌리엄스나 알핀처럼 왕년의 우승 기억을 떠올릴 위대한 역사조차 없죠. 2025년 조나단 휘틀리가 자우버에 합류한 뒤 자우버는 꼴찌에서 8위까지 올라왔고 흘켄베르크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포디움에 올라서기까지 했지만 아우디에게 그건 멀고도 험난한 챔피언 여정의 겨우 출발점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아우디에겐 자우버가 결코 가져본 적 없던 특별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규정 변화라는 완벽한 타이밍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죠. 특히 아우디는 재정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자우버를 사는데 수억 달러, 퍼 유닛 개발에 또 수억 달러, 첫 차가 트랙에 나오기도 전에 총 투자금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지는 상황에서 아우디는 카타르 국부 펀드인 QIA를 전략적 지분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레볼루트라는 영국 인터넷 전문 은행이 아우디 팀의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아우디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팀의 인프라 확충과 인력 보강을 가속화하여 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아우디는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위대한 도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껏 자동차 업계와 모터 스포츠판에서 증명한 집요함이라는 그들만의 강점을 가지고 말이죠. F1은 늘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누군가는 다들 미쳤다고 하던 새로운 길을 밀어붙였고 그 한 번의 도전이 결국 규정을 바꾸고 기술을 바꾸고 시대를 바꿨죠. 도전의 결과가 생각보다 미미할지라도 역사를 움직이려는 아우디의 도전 정신은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아우디는 과연 F1에서 어떤 모습으로 팬들을 깜짝 놀래킬까요? 그들의 바람대로 2030년 이전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우디 F1 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젠가 현대도 F1 진출할 수 있겠지?